컵라면 하나로 시작된 시어머니의 복수극이 시작됐다. 9시간이나 버스 타고 찾아간 아들 집에서 받은 건 컵라면 한 그릇뿐이었어. 그것도 갑자기 오셔서 준비가 안 됐다며. 75세 박순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다. 눈가에 맺힌 분노의 눈물을 삼키며 그녀는 결심했다. 좋아. 나도 한번 똑같이 해줄 테니 기다려라. 며느리가 SNS에 올린 글 봤어. 시댁 행사를 피해 떠난 가족 여행이라고. 컵라면으로 대접받은 시어머니 기분은 생각 안 하니? 평생을 한 남자의 아내로, 세 자녀의 어머니로 살아온 그녀가 생애 처음으로 계획한 복수. 아들 가족이 방문한다는 전화를 받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냉장고 채워둔 식재료를 전부 숨기고 컵라면 5개만 준비했다. 며느리가 똑같은 서운함을 느껴봐야 할 거야. 이번엔 내가 갑자기 준비를 못했다고 할 거니까. 과연 시어머니의 컵라면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말은? 저는 75살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나 평생을 한 남자의 아내로, 세 자녀의 어머니로 살아온 박순자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큰딸과 둘째는 가끔 찾아오지만 막내 아들 영호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결혼한 뒤로는 명절에도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영호는 제가 가장 많이 품에 안고 키운 아이입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약하게 태어나 늘 제 걱정거리였습니다. 대학도 서울로 보내고 취직할 때도 밤잠 설쳐가며 걱정했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8년 전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좋았습니다. 단정하고 공손했으며 웃는 얼굴이 참 예뻤습니다. 시골 시어머니를 맞아 어색할 텐데도 정성껏 대해주는 모습에 영호가 좋은 짝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명절마다 내려오고 가끔 주말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면서부터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고 명절에도 회사가 바빠서 애가 아파서 하는 핑계로 한 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야 이해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시댁과 처가를 다 챙기기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이번엔 오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지난 봄 남편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호에게 내려와 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이번엔 꼭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는 큰딸이 도와주기로 했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가 함께하는 제사가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손주들 얼굴도 오랜만에 보고 싶었습니다. 10살, 8살 된 손자, 손녀는 할머니보다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더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하루 전날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내일 급한 회의가 잡혔어요. 제사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의를 미룰 수는 없니? 아버지 제삿날인데. 정말 중요한 거라서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허나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도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위로하며 제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우연히 영호 와이프 미경이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큰딸이 보여줬습니다. 제사 당일 미경이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시댁 행사를 피해 떠난 가족 여행이라는 글까지 써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회의 때문이라 했는데 알고 보니 처가 여행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에 대한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고 아들과 손주들과 멀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달 전 갑자기 영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뵙고 싶네요. 다음 주말에 찾아뵈어도 될까요? 반가운 마음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후 미경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찾아뵐게요. 혹시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 해주실 수 있으세요? 특히 손녀가 할머니 된장찌개 먹고 싶대요. 참 오랜만에 오는데 음식 부탁을 하다니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손주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장만하고 집도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두 손주를 위해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 영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서. 실망감이 컸지만 아이들 건강이 우선이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오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옆집 김씨 할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수다를 떨다가 그분이 스마트폰을 보더니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이거 혹시 며느리 아니야? 화면을 보니 미경이었습니다. 또 SNS에 사진을 올린 모양입니다.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위치는 강남의 어떤 카페였습니다. 시간은 오늘 낮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감기에 걸려 있다던데 며느리는 친구들과 즐겁게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서운함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한번 직접 서울에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얼굴도 보고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정선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돌아 정선에서 강릉으로, 강릉에서 다시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오후 4시가 다 되어서야 서울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영혼의 아파트까지 가는데 또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중간에 길을 잃어 헤매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놀란 미경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아이들이 아프다기에 걱정돼서 왔어. 집 안으로 들어서니 아이들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TV를 보고 있던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영호는 아직 회사에서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집도 정리 안 되고 준비된 것도 없는데. 미경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9시간 넘게 이동한 몸은 피곤했고 배도 고팠습니다. 무언가 먹고 싶었지만 미경이는 식사 준비를 하는 대신 부산하게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영호가 퇴근해 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아이들이 아프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어. 영호는 잠시 미경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배가 고파 식사가 준비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미경이는 준비된 게 없어서 라며 잠시 망설이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15분 후 그녀가 내놓은 것은 컵라면 3개였습니다. 손자, 손녀, 그리고 저 하나씩. 영호와 미경이는 이미 저녁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갑자기 오셔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은 제대로 해드릴게요. 컵라면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9시간이나 걸려왔는데 내놓은 것이 컵라면이라니. 아픈 줄 알았던 아이들은 멀쩡했고 집에는 식재료도 있어 보였는데 왜 컵라면인지. 미경이의 SNS에 올라온 화려한 음식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친정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시어머니에게는 이런 대접을. 그날 밤 좁은 소파에서 잠을 청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주말 동안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미경이는 바쁘다며 나가 있었고 영호도 급한 일이 있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결국 손주들과도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면서 가슴속에 응어리가 맺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운한데 미경이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똑같이 해볼까? 처음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9시간 동안 이어진 귀갓길, 멀미와 피로를 견디며 그 생각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우리 집에 오면 나도 컵라면으로 대접해볼까? 복수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내 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작은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로도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허나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았고 안부를 물으면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벌써 칠순이 넘은 나이에 감정 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옆집 김씨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보게,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다네. 우리 때랑 달라. 시부모보다 친정 부모가 우선이고 자기 생활이 먼저야. 김씨 할머니의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모든 며느리가 그렇진 않을 테니까요. 저도 며느리였고 시어머니를 존중했습니다. 물론 갈등이 없진 않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바뀌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영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저희가 내려갈게요. 사실 작년에 어머니 오셨을 때 제대로 대접 못 해드려서 마음이 걸렸어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오겠다고 해놓고 결국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희망을 품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방 청소도 하고 장도 봤습니다. 큰딸이 도와주러 오겠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설날 이틀 전 영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경이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많이 편찮으셔서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설에는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또 실망스러웠지만 이번엔 이해할 만한 이유였습니다. 병환 중인 부모님을 두고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장모님 빨리 나으시길 바란다. 애들 데리고 친정 잘 다녀와라. 설날 큰딸 가족이 와서 함께 지냈습니다. 아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엄마 알아요? 영혼의 친정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신 거 아니래요. 친구네 시어머니가 미경이네 친정 근처에 사시는데 그분 말로는 미경이네 가족 모두 괌으로 여행 갔대요. SNS에도 공항 사진 올라왔던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걸까요? 바쁘다, 아프다, 일이 있다. 핑계를 대는 것이 더 서운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결혼 초기에 미경이는 달랐습니다. 첫 명절에 찾아왔을 때 음식 준비도 도왔고 시골집 청소도 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어머님, 저 시집살이 안 무서워요라며 농담도 했습니다. 영호도 자주 전화했고 제 생일이면 잊지 않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3년 차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마다 번갈아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정 방문이 더 잦아졌고 시댁 방문은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오더라도 짧게 끊었습니다. 미경이의 SNS를 통해 그들의 생활을 종종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큰딸이 보여주는 사진 속에서 미경이는 늘 완벽한 주부, 좋은 엄마 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의 여행, 아이들과의 행복한 시간, 화려한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 그런데 그 사진들 어디에도 시어머니인 저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에 큰딸이 케이크를 사와서 축하해줬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렸더니 미경이가 어머님 생신이셨네요. 축하드려요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 생일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미경이 어머니 생신에는 영혼의 가족이 모두 내려가 큰 잔치를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명절 때는 더 분명했습니다. 친정에서는 풍성한 음식과 선물로 가득한 명절을 보내고 시댁에 오면 피곤하다, 아이들이 지친다며 빨리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설날에 단 하루만 머물다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정에서는 3박 4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차별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서운해졌습니다. 그래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정이 있겠지. 며느리도 친정이 더 편한 건 당연하지라고 자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옆집 김씨 할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순자씨, 그 며느리 완전 시댁 홀대하는 거야. 요즘 SNS에 올리는 거 봤어? 시댁에서 벗어나 친정에서의 행복한 주말이라고 썼더라고. 자기 남편 집안을 뭘로 보는 거야? 저는 김씨 할머니의 말을 반쯤만 믿었습니다.
그분이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하지만 직접 미경이의 SNS를 보고 나니 사실이었습니다. 시댁 스트레스 탈출, 의무적인 명절 끝. 드디어 자유 같은 글들이 보였습니다.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호와 따로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 요즘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일 좀 바쁘긴 한데 잘 지내요. 너희 집에 갔을 때 내가 부담스러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갑작스러워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 나도 갑자기 가서 미안하구나. 그런데 컵라면만 주는 건 좀. 어머니, 그건 정말 준비가 안 돼서 그랬어요. 다음에는 그러지 않을게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영호는 내 서운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미경이 편을 들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통화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SNS에만 효부인 척해요. 실상은 시부모 외면하면서.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 시댁 오면 얼굴이 굳어요. 친정 갈 때는 신나서 노래까지 부른다더니. 시어머니 병문안은 안 오면서 친정아버지 감기 걸리면 병원부터 모시고 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더 서글퍼졌습니다. 왜 시댁과 친정이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는 걸까요? 저도 한때는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없진 않았지만 최소한의 예의와 정성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봄이 되고 영호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아버님 제삿날이잖아요. 이번엔 저희가 꼭 내려갈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또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대를 크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제사 3일 전에 또 취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한 달 후 영호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저희가 내려갈게요. 이번에도 또 취소 연락이 올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번엔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다음 주말에 찾아뵐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선물 준비해 갈게요. 아들 가족이 방문한다니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컵라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9시간이나 걸려 그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컵라면으로 대접했습니다. 미경이의 말로는 갑자기 오셔서 준비가 안 됐다고 했지만 최소한 근처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거나 간단한 요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똑같이 해볼까?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 서운함을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그들이 오면 나도 준비가 안 됐다며 컵라면으로 대접하면 어떨까? 그들이 나에게 느꼈던 그 서운함을 똑같이 느끼게 해보면 어떨까? 복수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내 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결심이 서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아들 가족의 방문만 기다리면 됩니다. 과연 그들은 올까요? 온다면 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줄까요? 여러 생각이 교차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 가족이 온다는 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컵라면으로 대접해야 하나 고민도 됐고 한편으론 그냥 평소처럼 정성껏 준비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망만 안겨주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제가 9시간이나 걸려갔을 때 받았던 대접을 생각하면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와야 할 텐데.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시작했을 시간입니다.
명태를 불려 북어국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동태찌개도 준비하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불고기도 재워놓고.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옆집 김씨 할머니가 들렀습니다. 순자씨, 이번 주말에 아들네 온다면서 뭐 준비하고 있어? 아니요, 이번엔 아무 준비도 안 할 거예요. 아니, 왜? 김씨 할머니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처음엔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은 그래야 정신 차리지. 한번 똑같이 대해봐. 하지만 다른 이웃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박 집사님은 제 계획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씨, 그래도 자식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관계만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말해봤자 듣지도 않는데. 그래도 대화로 풀어야지.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 박 집사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복수심에 사로잡혀 내가 너무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영호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번쯤은 그들에게 내 마음을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미경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토요일 오후 2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할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 정말 먹고 싶어 해요. 혹시 준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문자를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된장찌개 끓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요리하기 귀찮으니 미리 부탁하는 거겠지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준비할게라고 답장했을 텐데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토요일에 보자. 모호한 답장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입니다. 이번만큼은 그들에게 똑같은 대접을 해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오자 변심할까 두려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대신 집 청소는 평소처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주들을 더러운 집에 들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다만 부엌은 일부러 조금 어지럽게 두었습니다. 마치 갑자기 방문객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식료품점에 들러 컵라면 5개를 샀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2, 그리고 저까지 5명분입니다. 계산대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음식은 일부러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채소와 고기도 모두 냉동실로 옮기고 마치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한번 집을 둘러봤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컵라면 사건이 떠올랐고 수없이 실망만 안겨주던 그들의 행동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마음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또 취소 연락이 올까 두려웠습니다. 오후 1시 미경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출발했어요. 2시 반쯤 도착할 것 같아요. 정말 오는구나 싶어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긴장됐습니다. 내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작은 손녀 혜원이는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서운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 반 현관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경이가 환한 웃음으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한동안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영호는 선물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많이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고마워. 들어와. 아들 가족이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손주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이 났습니다. 영호와 미경이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운전하는데 3시간 정도 걸렸을 테니까요.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요. 할머니표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큰 손자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경이가 부엌으로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준비할 것 있으세요? 아, 사실 오늘은 준비된 게 없어. 네. 아,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갑자기 일이 있어서 장을 못 봤어. 냉장고에도 별로 없고. 미경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그때의 제 표정과 비슷했겠지요. 저는 계속해서 연기했습니다. 컵라면밖에 없네. 괜찮아. 컵라면이요? 미경이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응. 갑자기 오게 됐으니 이해해. 다음에는 제대로 준비할게.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경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컵라면도 좋아요. 그렇게 컵라면 5개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미경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손주들은 처음에는 컵라면이 나온 것에 신기해했습니다. 평소 할머니 집에서는 항상 푸짐한 음식이 나왔기 때문이죠. 할머니, 오늘은 왜 컵라면이에요? 혜원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준비를 못했어. 미안해. 괜찮아요. 저 컵라면 좋아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컵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면 뭐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 괜찮아. 그냥 준비를 못했을 뿐이야. 아,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마트 가서 장 봐올까요? 아니야, 됐어. 너희도 피곤할 텐데 그냥 쉬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손주들과 함께 놀고 영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모두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미경이가 다시 접근해 왔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마트 다녀올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어차피 하루 묵었다 가는 거니까 그냥 주변 식당에서 사 먹자. 결국 저녁은 근처 중국집에서 주문했습니다. 다 같이 짜장면을 먹으며 겨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손주들 덕분에 분위기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영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 없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평소 어머니 같지 않아서. 그래, 난 그냥 평소처럼 하는데. 영호의 눈빛에서 혼란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면 아직 부족한가?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미 시작한 일입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제가 느꼈던 서운함을 보여주리라 결심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평소라면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했을 테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늦잠을 자는 척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아들 가족이 깨어난 모양입니다.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왜 이러실까요? 어제부터 이상해요. 미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몸이 안 좋으신가? 아니면 우리한테 서운한 일이 있으신 건가?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컵라면만 주신 것도 그렇고 평소 같지 않아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니 제 계획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의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미경이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8시쯤 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식탁 위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빵과 계란 프라이, 그리고 커피였습니다. 미경이가 준비한 모양입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미경이가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그런대로. 아침 준비했어요.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만 했어요. 고마워. 아침 식사 시간은 어제보다 조금 편안했습니다. 손주들이 제잘거리며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혜원이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민우가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었다는 자랑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평소에 전화로도 들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미경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영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잠깐 동네 산책 갈까요? 그래, 좋지. 아들과 단둘이 동네를 걷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제부터 왜 그러세요? 평소 같지 않아서 걱정됩니다. 무슨 말이니? 컵라면만 주시고 집에도 음식이 하나도 없고 어머니가 평소에 손님 오면 항상 정성껏 대접하셨잖아요. 아, 그거? 갑자기 준비를 못했을 뿐이야. 너희도 갑자기 오니까. 영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요? 저희가 일주일 전부터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 난 갑자기 온 줄 알았어. 이 말에 영호는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일 때문인가요? 무슨 일? 그때 저희가 컵라면만 대접해드렸잖아요. 혹시 그래서 아들이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제 의도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계속 모른 척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까. 그래, 맞아. 내가 9시간이나 걸려서 너희 집에 갔을 때 너희는 나에게 컵라면만 주었어. 그것도 갑자기 오셔서 준비가 안 됐다며. 영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정말 준비가 안 됐어요. 미경이도 바쁘고. 그래, 나도 지금 준비가 안 됐어. 너희가 오겠다고는 했지만 내가 바빴거든.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바쁘지 않았고 일부러 준비하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늘 하던 변명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영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해해. 너희도 바쁘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지금 이해하는 척하지만 그때는 나를 전혀 이해하지 않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사과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평소에 어머니께 많이 서운하게 해드렸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 많이 서운했어.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와도 빨리 가려고 하고. 영호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네요. 집에 도착하니 미경이와 손주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미경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무언가 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였겠지요. 미경이는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 놀라고 말한 뒤 어른들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제가 준비할게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냉동식품이라도 데워 먹자. 아니에요, 제가 꼭 준비할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릴게요. 영호가 미경이를 한쪽으로 데려가 무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아까 산책길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난번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일 때문에 서운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니?
컵라면만 드렸던 일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많이 바빴다는 핑계로 어머님을 소홀히 대했어요. 미경이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바쁜데 갑자기 가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특히 제가 시어머님께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점심 뭐 먹어요? 혜원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뭐 먹고 싶니? 저는 할머니표 된장찌개요. 나도. 민우도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요청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계획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제 마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요리를 못할 것 같아. 몸이 좀 피곤해서. 제가 할게요, 어머님. 어머님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미경이가 제안했습니다. 미경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부엌으로 함께 갔습니다.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주며 지켜봤습니다. 미경이는 진지하게 요리에 임했고 손주들도 옆에서 재료 손질을 도왔습니다. 점심 식사는 미경이가 만든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으로 차려졌습니다. 솜씨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식사 후 미경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영호가 다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가 많이 서운하게 해드렸죠? 지난번 컵라면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영호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너희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소홀히 했어. 명절에도 안 오고 아버지 제사에도 안 오고. 그러면서 SNS에는 친정 부모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진은 올리고. 영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SNS요? 어머니가 어떻게? 나도 다 봐. 큰딸이 보여줘. 영호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미경이도 설거지를 마치고 와서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부족했네요. 그렇게 오후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제 서운함을 인정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영호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근처 식당에서 좋은 음식 사올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생선구이 어때요? 그래, 좋지. 영호가 음식을 사러 나간 사이 미경이와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옆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미경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시어머님을 잘 모시지 못했어요. 사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정말 바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경이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약속드릴게요. 영호가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고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영호와 미경이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영호가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희가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다음에는 꼭 더 자주 찾아뵐게요. 약속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 계획은 성공한 걸까? 그들이 정말 깨달은 걸까? 아니면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뿐인 걸까?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내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아들 가족이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주들은 장난감을 가방에 넣고 미경이는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차에 짐을 싣기 위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날과는 달리 분위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미경이가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계란찜과 몇 가지 반찬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손주들은 제잘거렸지만 어른들은 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어제 밤에 영호 오빠랑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네. 저희가 어머님께 많이 소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는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왜 갑자기 저희에게 컵라면만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영호 오빠가 설명해주고 나서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어요. 미경이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시집와서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님도 좋으셨고 관계도 좋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친정이 더 편해지고 시댁은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며느리였기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친구들 SNS를 보면 다들 시댁에 대한 불만을 올리고 서로 공감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하지만 그게 어머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미경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특히 어머님이 9시간이나 걸려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컵라면만 드린 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미경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후회하는 마음은 있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미경아. 나도 어제 일부러 그랬던 거야. 너희에게 내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알아요. 그래서 더 부끄러워요. 어머님이 그런 방법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할 만큼 저희가 어머님 마음을 외면했으니까요. 거실로 나가보니 영호도 짐을 다 싣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손주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대화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영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셋이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부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어머니께 얼마나 소홀했는지. 특히 아버지 제사에도 안 오고 명절에도 자주 빠지고. 영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어머니가 컵라면만 주셨을 때 화가 났어요. 왜 이러시나 싶었죠.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서운하게 했는지 깨달았어요. 미경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특히 제가 SNS에 올린 글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시댁 스트레스니 뭐니 하면서 그런 글들이 어머님 눈에 들어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나도 다 봤어, 미경아. 제 말에 미경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영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더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아버지 제사도 꼭 참석할게요. 그들의 약속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순간의 감정에 휩쓸린 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미안해. 너희에게 이렇게 컵라면으로 복수하다니. 내가 너무 유치했지. 아니에요, 어머님. 미경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말로 하셨으면 또 흘려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셋 다 조금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실된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가요? 응, 이제 가야지. 다음에 또 올 거예요.
그때는 할머니가 된장찌개 해주세요. 손주들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여전히 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눌 때 미경이가 갑자기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약속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그들이 차에 올라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며 떠나는 손주들, 운전석의 영호,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미경이.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머물렀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손주들이 놀았던 장난감들, 마시다 만물컵, 베개에 움푹 패인 자국. 그것들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 서운함을 전달하고 그들이 깨닫게 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과했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일지 아니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일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내가 한 행동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컵라면으로 복수하는 것이 과연 성숙한 방법이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직접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저는 여러 번 암시적으로 제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구나. 자주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아버지 제사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큰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영혼에 다녀갔다면서요? 잘 지냈어요? 응, 괜찮았어. 정말요? 별일 없었어요? 별일이라니. 아니, 그냥. 엄마가 컵라면만 주셨다고 영호가 연락했더라고요. 아, 벌써 아들이 누나에게 연락한 모양입니다. 응, 그랬어. 내가 일부러 그랬어. 엄마. 왜요? 내 동생이 내가 9시간이나 걸려갔을 때 컵라면만 줬잖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지. 큰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엄마 대단하시네요. 잘하셨어요. 그 녀석들 정신 좀 차려야 해요. 큰딸의 반응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 행동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호에게서 2번이나 전화가 왔고 미경이는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주들과의 영상통화도 2번이나 했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미경이의 SNS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시댁 스트레스 같은 글은 올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그리워해요라는 글과 함께 손주들 사진을 올렸다고 큰딸이 알려주었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죄책감 때문인가? 어느 날 저녁 영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왜? 저희가 또 찾아뵙고 싶어서요. 이번에는 제대로 선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저희가 사갈게요. 그래, 좋지. 손주들도 데리고 와. 물론이죠. 민우와 혜원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금방 또 오겠다고. 정말 달라졌나? 기대와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들의 방문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정성껏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니, 너무 많이 준비해서 부담을 주기보다는 적당히 따뜻하게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들 가족의 2번째 방문을 기다리면서 마음속으로는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질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컵라면으로 시작된 이 작은 복수가 어쩌면 우리 가족 관계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옆집 김씨 할머니를 만났을 때 그녀는 묻습니다. 어때? 그 복수 작전은 성공했어? 글쎄,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잘했어. 가끔은 그런 방법도 필요한 거야. 말로만 하면 듣지 않으니까. 김씨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컵라면 하나로 시작된 이 작은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한 대로 아들 가족이 두 번째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호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미경이는 양손 가득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긴장된 표정이 아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했어요. 음식도 가져왔어요. 그들이 가져온 봉투에는 과일, 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봉투에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카디건과 손주들이 직접 그린 그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저희가 요리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세요.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미경이와 영호를 보며 조금 놀랐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변한 것일까? 아니면 단지 죄책감 때문일까?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일단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손주들과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미경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따뜻한 차 드세요.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고마워, 미경아. 차를 마시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아들 부부를 지켜봤습니다.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점심 식사는 풍성했습니다. 미경이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영호는 고기를 구웠습니다. 손주들도 나름대로 상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영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늙은이가 뭐 어떻겠니? 그래도 아직은 혼자서 잘 지내. 요즘 무릎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미경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화가 늘 표면적이었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에 그쳤었죠. 식사 후 미경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영호는 손주들과 함께 마당으로 나가 놀았습니다. 저는 미경이와 함께 부엌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미경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 지난번 일 이후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요. 미경이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어머님도 친절하셨고 관계도 좋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변했어요. 미경이의 솔직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들 SNS를 보면 다들 시댁에 대한 불만을 올리고 위로받고 그런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휩쓸렸어요. 나도 시댁 스트레스를 받아야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죠. 미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컵라면을 주셨을 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9시간이나 걸려 오신 어머님께 컵라면만 드린 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미경이의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거짓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영호 오빠랑 많이 싸웠어요. 오빠가 많이 화났거든요. 어떻게 어머니께 그럴 수 있냐고. 저도 처음에는 반발했어요. 갑자기 오셨잖아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제 잘못을 인정했어요. 설거지를 마친 미경이가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약속드릴게요. 미경이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경아, 고맙다. 하지만 약속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오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영호가 제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안정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까 생각 중이에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습니다. 같이 살다니. 무슨 소리야?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서울 근교로 좀 더 큰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거기서 어머니도 함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호의 제안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미안함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글쎄, 난 여기 정든 집이 좋은데. 물론 어머니 의사가 중요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집으로 돌아온 후 영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옆에 앉히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미경이와 저는 지난번 일 이후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죠. 영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제사에 빠진 것.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미안해. 컵라면으로 너희에게 복수하다니. 내가 너무 유치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은 일찍 잠들었고 우리 셋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깊은 대화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부담스러웠어요. 결혼 전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려웠어요. 미경이의 솔직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관계란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라는 걸요. 제가 일방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관계가 멀어진 거였어요. 영호도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셨는지.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많이 외로웠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그랬지. 그래도 말하지 않았어. 너희 부담될까봐. 제 고백에 미경이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컵라면 사건으로 시작된 이 일이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은 떠나기 전에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매달 한 번씩은 꼭 찾아뵐게요. 그래, 기다릴게. 그리고 평일에도 자주 전화드릴게요. 아이들 영상통화도요.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미경이가 갑자기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무슨 교훈? 가족이란 그냥 혈연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거요. 그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외로움 대신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호와 미경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전화가 왔고 주말마다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약속대로 다시 방문했고 이번에는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미경이의 SNS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시댁에 대한 불만은 없고 오히려 시어머니와 함께한 행복한 주말이라는 글과 함께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다가오는 추석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미경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어머님 댁에서 함께 보내고 싶어요. 괜찮으실까요? 이런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옆집 김씨 할머니에게 이런 변화를 이야기했더니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가끔은 그런 방법도 필요한 거야. 컵라면 하나가 가족을 다시 모았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컵라면 하나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작은 복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큰 화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그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70대 노인이 컵라면으로 복수한다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단순한 행동이 복잡한 감정과 오해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관계란 참 이상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또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관계보다 깊은 이해와 용서가 가능한 것도 가족입니다. 오늘도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온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방문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컵라면 몇 개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웃음과 함께 말이죠. 가끔은 말보다 행동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작은 복수는 결국 큰 화해가 되었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9시간 걸려 방문했을 때 받은 컵라면 한 그릇이 결국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는 웃으며 그때를 회상합니다. 할머니의 컵라면 복수라고 손주들이 부르는 그 사건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충돌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결과는 복수가 아닌 화해와 이해였으니까요. 가족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컵라면 하나가 가져온 변화. 이것이 제 인생의 작지만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